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성규입니다. 오래간만에 또 유튜브를 찍어 보는데요. 어, 이- 일단 사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서울의 봄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. 개인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, 어, 일단 볼게요.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는 이유. 서울의 봄이 왜 인기가 있을까? 내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. 나는 개인적으로 내 예상은 한 400만? 요 정도 나올 줄 알았어. 왜 400만이나 예상했냐면 영화를 보면 열받아. 그래서 굳이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람들이 돈 주고 열받아 하더라고. 그래서 지금 그 CGV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나가면은 1000만을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고. 그래서 서울에 보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, 일단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정권에 대한 뭐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뭐 정권에 대한 분노, 뭐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한 분노,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런 말들을 하던데,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좋은 작품은 관객들이 찾아간다. 그 요새 OTT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 영화관을 안 간다, 영화관이 비싸다,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어찌됐든 좋은 작품이 있으면 보러 간다.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, 맨시티 경기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. 맨시티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, 저랑 아내랑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왜 걱정을 했냐면,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 경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서 맨시티하고 AT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. 솔직히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간 건 사실이었지만, 어찌됐든 좋은 경기는 찾아가듯이 좋은 영화도 좋은 작품도 관객들은 찾아간다.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,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, 요즘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드라마 작품에서, 드라마 이런 쪽에서 사극을 제작하기가 힘들대요. 왜냐하면 이게 광고도 안 붙고 광고도 없고, 이게 시청률이 낮을 경우에는 시청률이 이제 낮으면 이제 이게 바로 적자가 난다는 거야. 엄청난 적자가 난다는 거야. 그래서 실제로 사극을 안 하고, 이런 또 이 사극을 또 잘못 하다 보면은 또 역사 논란에 또 빠질 수가 있거든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사극을 완전한 역사를 구현한 것이다 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. 그걸 100% 구현할 수는 없어요. 사극을 연기를 100% 구현한 것은 아니에요. 그렇게 따지면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없지 뭐. 역사도 논문을 쓰면 그 논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학회에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학회에서 토론하는 이유는 다 무엇이 있냐? 이게 옳은 거냐, 틀린 거냐,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극도 100% 구현을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역사에 최대한 역사 사실에 맞추어서 만든 역사 드라마 사극이죠. 역사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.
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이걸 또 한번 하겠지만 그 고려 거란 전쟁 있잖아요.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새 유튜브도 들어가 보니까 고려 거란 전쟁 많이 얘기하던데, 고려 거란 전쟁 이거 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. 고려 거란 전쟁이 지금 시청률이 10%가 넘었대요. 이 고려 거란 전쟁처럼 내가 볼 때는 이제 대중들이 역사 사실에 기반을 둔 그 드라마를 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. 원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기존에 막 퓨전 사극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뭐 교수님 연인 보셨어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, 그런 것도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런 것도 일종의 퓨전 사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말은 나와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극을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이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영화를 보고, 뭐 아무 영화나 좋으니까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리포트로 내라 이렇게 했는데, 학생들이 서울의 봄을 보고 리포트를 낸 학생들이 많았는데, 그 학생들 중에 그 질문한 것 중에 제가 그 질문한 것들을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, 첫 번째가 갑종장교라는 말이 나와요. 갑종장교. 저도 이 드라마에서 이 용어가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나와요. 뭐 다양한 뭐 기술을 가진 장교를 갑종장교다 이렇게 정의로는 이렇게 나오는데,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문성대학교에서 군사학과에 있을 때 알고 계셨던 장군님이 계시거든요. 전직 장군님이 있어서 이 전직 장군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. 그래서 갑종장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장교라고 하면 지휘관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.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, 이 장교들은 항상 병사들을 지휘하고 이런 걸 하고, 기술이나 이런 거는 하사들이 했다는 거예요. 부사관들이. 근데 이런 지휘관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, 이 대표적으로 이제 육사죠, 육사. 육사들이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6.25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이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들 중에 6.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전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6.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장교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장교들을 이제 비육사라고 하는데, 그 비육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갑종장교라고 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육사예요. 그러다가 1968년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납니다. 습격 사건이 일어났는데, 이 청와대 습격 사건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따로 설명하면 좀 길고,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요.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실미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. 이 청와대 습격 사건 때 김신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김신조한테 이제 뭘 알게 되냐? 북한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장교급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이 있다.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휘관이면서도 동시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탱크도 정비하고 동시에 이 탱크를 어떻게 지휘하고 이런 장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이제 그러면은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장교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3, 4관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. 이런 장교, 요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도 갑종 장교예요. 요런 것도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갑종 장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태신으로 나오는 거죠. 이태신, 장태환. 이 사람이 대표적인 갑종 장교죠. 그래서 장태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의 부하 중에 육사 출신이 있었고, 그 육사 출신이 그 장태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, 그 육사 출신 중에 한 분이 하나회 소속이었어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알게 됐고, 그래서 갑종장교가 이렇게 나오는데,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
여러분 이게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영상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12.12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두환 이제 황정민이죠. 황정민이 이제 전두광이 자기 집에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령급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. 야, 너희들 지금 갑종 장교들 지금 치고 너희들 집 가난해가지고 육사 왔는데 별 하나 못 따라보고 전역할 거냐고. 지금 갑종 장교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들 별 하나 못 따를 거냐고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갑종 장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, 하나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. 하나회. 하나회는 원래는 이제 전두환이 옛날에 전두환이 전대환하고 노태우가 육사 11기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입니다. 조직인데 군대 내 사조직이죠. 군대 내의 사조직이죠. 근데 원래 이거 설명하면 긴데 원래는 5명이었다가 뭐 17명이었다가 그다음에 10명이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회로 바뀐 거예요. 근데 이 하나회가 원래는 이제 군대 내 사조직인데 원래 박정희가 이런 거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박정희가 이제 말년에 이 하나회라는 이 군대 내 사조직을 용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먼저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그 서울의 봄하고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서울의 봄하고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권력에서 인물을 박정희 정권 때 권력에서 배제된 인물로 이렇게 인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. 원래 원래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이미 12.12 쿠데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나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박정희가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젊은 육사 생도였어요. 그러다가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박정희가 나이가 들고 본인이 이제 유신 체제를 하면서 군대 내에서 또 자기가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적이 있으니까 군대 내에서 자기 군대 내에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또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고 그 걱정을 막아줄 사람으로 이제 전두환을 생각했고 그 전두환이 하나회를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박정희가 그냥 눈 감아줬던 거죠. 그래서 이 하나회는 육사 11기생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 가입을 하는 방법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그 육사생들 중에 후배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지역 또는 학연, 그다음에 학연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적 인맥하고 지연이죠, 지연. 지연 그다음에 지연 그다음에 같은 또 이제 학연 육사 11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해 나갔던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회가 중심이 됐던 거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선배님 후배님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의 특징 이들이 가입 여부를 누가 알고 있냐 가입 여부는 그 육사 11기생만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안사입니다.
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두환이 왜 보안사를 맡았나?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박정희가 이제 권력을 이제 청와대는 이제 차지철, 그 다음에 정보부는 김재규, 그 다음에 군은 물론 전두환이 지휘한 건 아니었지만 군을 감시하고 있는 보안사에 전두환을 이렇게 두었어요. 그래서 이 군에서 어떤 마음을 품거나 군에서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 전두환이 파악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전두환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두환의 정보를 누구한테? 보안사의 정보를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수집을 했는데,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서 이를 이제 저지하거나, 뭐 이렇게 합시다. 이를 통제하는 역할이,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사가 결국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은 또 자기 밑에 보안사가 다 무슨 출신이냐? 여기도 다 하나의 출신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태신이 뭘 할 때마다, 어디에 통신을 할 때마다 이 보안사가 다 감청을 하고, 그리고 그 보안사가 감청을 해서 미리 그 밑에 있던 육사생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 전두환이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, 첫 번째가 정보력이었고, 두 번째가 이 하나회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, 그 전두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, 그런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역사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, 그렇게 리더가 좀 뭐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전두환과 하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, 실제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회가 중간에 한번 박정희 대통령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우락 그 중앙정보부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한번 하나회가 하고 같이 해산될 뻔했는데, 그것도 그때 해산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이 전두환과 하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하나회와 그 하나회한테 하나회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. 하여튼 뭐 영화는 저도 재밌게 봤고, 다음 주에 개봉하는 노량 한번 또 제가 또 인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